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입니다. 교과서 16쪽입니다. 학습 목표는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우주의 구성 원소를 파악하는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가모프가 빅뱅 우주를 주장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배경 복사 말고 이 교과서는 이제 여기 17페이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 추정했어요. 추정. 예. 이럴 거야라고 추정을 했어요. 결과만 얘기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이제 가모프가 계산해 본 거예요. 빅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이거 융합을 하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야라고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요 자료실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계산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3대 1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잠깐 설명해 보면 처음에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았어요. 빅뱅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막 1초 만에 만들어지잖아요.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우주가 어떻게 돼? 우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돼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다시 뭘로 된다? 양성자와 전자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죠. 중성자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거의 비슷했는데 중성자가 줄어들고 양성자와 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를 보면은 양성자의 개수 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약 7대1 정도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은 여기 그림에 보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대1 비율이 됐을 때는 양성자 7개, 중성자 하나잖아요. 그러면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성자 2개 되려면 양성자 몇 개 되면 돼요? 14개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기 전,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는 양성자 14개 대 중성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양성자 14개 중에 2개와 중성자 2개가 어떻게 돼요?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원자 질량이 4가 된다. 그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고 원자량은 4죠.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이 12개잖아요. 수소 원자핵 12개.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 질량이 12개니까 12. 수소의 원자량 12.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량 4. 그럼 질량비가 어떻게 돼요? 수소 질량비 12에다가 4니까 3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거야 라고 가모프가 추정을 해서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아마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랬는데 자, 그게 이제 1번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거를 알아내 실제로.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3대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스펙트럼이 뭐냐? 스펙트럼. 교과서에도 있는데 여기 있죠. 교과서의 그림이 여기 별을 관측해서 천체 망형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체 망원경에 뭐 분광기를 붙이면 모르겠지만 바로 천체 망원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별이 관찰되지. 그리고 이 별이 만약에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 직접 천체 망원경 보면 큰일 납니다. 실명합니다. 그림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활동지에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스펙트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스펙트럼 어떻게 정했냐? 파장에 따라 분산된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은 우리말로 하면 분광입니다. 분광. 나눌 분자의 빛광. 빛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빛을.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분광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삼각형으로 그려놨네요. 프리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프리즘 가지고 실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면 빨주노초 파란불로 착 나눠지죠. 빛이 나눠진다. 빨주노초 파란불로. 이게 분광이에요. 근데 그런 스펙트럼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있고 선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이런 거. 연속적으로 쫙 나타나죠. 예. 빨간 게 파장이 길어요. 700나노미터. 파란 게 파장이 짧아요. 400나노미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으로 이 색이 나타나요. 예. 그럼 불연속적으로 이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인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을 관측할 때 그래서 고온의 광원이 있어요. 그럼 빛이 나오겠죠. 그거를 그냥 바로 분광기로 보면은 연속으로 쫙 나타나. 그런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우주에 만약에 어떤 기체가 있다. 예를 수소가 있다. 그럼 수소를 통과했어. 예를 들면 수소를 통과하면 이 수소 기체가 저온이기 때문에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버려. 온도가 낮으니까. 흡수해버리니까 흡수당한 이 연속 스펙트럼에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 부분이 검게 나타나. 이 검은 거 보여요? 여기? 예, 검은 거 보이죠? 예, 요렇게 검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검게. 띠가. 검은 선이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이것이 흡수 스펙트럼이다. 흡수선 또는 흡수 스펙트럼. 흡수에 의한 선 스펙트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저온의 기체가 아니고 고온의 기체예요. 이게 수소 기체다. 아주 온도가 높은 수소 기체다. 그럼 수소 기체를 이제 분광을 하게 되면 프리즘을 통과한다. 분광을 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장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 여기 보이죠? 밝은 선이 나타나는 거. 요렇게 나타나는 것을 방출 스펙트럼 또는 방출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은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체도 수소고 이 기체도 둘 다 수소다. 둘 다 같은 수소다. 그러면 이 흡수선의 검은 선의 파장 이 위치와 방출선의 밝게 보이는 이 밝은 선의 파장 위치가 똑같아요. 마치 지문처럼. 네. 그래서 원소마다 수소냐 헬륨이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흡수선과 방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만 보면 흡수선이나 방출선만 보면 어떤 기체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소구나 헬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이 이제 요 말입니다. 당구장 표시. 예, 요 빈칸은 모드먼드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넣어보세요. 그다음 태양의 스펙트럼은 교과서에 보면 자 여기 프라운호퍼라는 분이 이제 독일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태양을 관찰해서 태양의 흡수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태양의 흡수선을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한 거죠. 그럼 태양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대기, 태양의 온도는 높지만 태양 주변에 있는 대기나 또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빛이 올 때 거기에 무슨 기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되겠죠. 수소가 있으면 수소에 그래서 이렇게 뭐 까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우주에 또는 태양의 대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찰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소와 헬륨인가는 이제 흡수선과 방수선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는 그 별을 구성하는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폭이 좀 두껍죠. 뭐 얇고 두껍고 뭐 얇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왜 두껍게 나타나냐? 흡수선의 선폭이 두껍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많이 있다는 거지. 이 양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얇게 나타나는 건 걔네들이 적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이 많고 적음을 아니까 원소들의 상대적으로 이게 많고 이게 적고 이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얼마나 존재한다. 이게 99%야. 99%고 나머지 1%가 여러 가지 연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질량비 얼마나 존재한다. 3대 1로 존재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에서 3대 1일 거야 라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3대 1일 거야 라고 뭐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이거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별빛에서 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태양도 마찬가지고 관찰해서 3대 1이네 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더 믿을 만한 이론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을 완전히 대체했다. 그렇게 됐다. 그럼 빅뱅 우주론이 그러면 완벽하냐? 또 그거는 또 아니죠. 빅뱅 우주론이 아직 설명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